실버피아 온라인에서 전해드리는 국민저항 말자리라 2018년 7월 11일 방송입니다. 오늘은 의정부 지법 고양 지원의 노사 갈등 재판 판결의 의미와 파급 효과,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의 실버피아 온라인 사이버 기자 김효양입니다.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성남시, 수원시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의 공격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 지법 고양 지원의 노사 갈등 관련하여 진행된 한 재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 결과는 경기 고양시 한 민간요양원의 원장 K씨가 해당 기관의 요양보호사 김모 씨와 황모 씨 등 2명이 임금 약 3,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례의 1심 판결입니다. 지난 6월 2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고양지원 형사 6 단독 강모 판사가 K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요양보호사들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휴게시간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법에 정의된 문제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급여 수가를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장들은 재반 비용을 아껴서 운영해도 적자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인건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최저임금이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 99%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는 급여 수가는 서비스 기관의 유형별로 10에서 1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장기요양기관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준입니다. 이러한 재정 상태에서 전체 지출 경비에서 70에서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채우고 나면 나머지로 어르신들이 드시는 식자재비와 소모품, 관리비 등을 채워야 합니다. 판결의 첫 번째 골자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고 대기시간으로 일했으니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24시, 1년 365일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장기요양기관들로서는 야간 서비스 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여 인건비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총 야간 근로시간 8시간 중에 4 내지 5시간 정도를 야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들은 오후 10시 이후면 새벽 3 물결표 사인 4시까지는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제출된 어느 기관의 CCTV 영상에서도 분명히 요양보호사들이 수면을 취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단체들은 휴게시간이라는 법의 규정상 실제로 쉰 것이 아니니 대기시간으로 인정하여 모두 추가로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면을 취했는데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제로이니 모두 일한 것으로 해달라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법의 규정상 휴게시간이란 정의는 관리자의 통제 없이 별도의 휴게 공간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수면 등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대기시간으로 일했다는 주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야간에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니 관리자 통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물리적 휴게 공간 마련의 문제입니다.
물리적 휴게 공간을 마련했는지는 시설 규모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적시된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종사자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휴게 공간의 면적 등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통 주간 시간대에 종사자가 쉴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의 휴게 공간을 설치해놓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 신고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소 정원 100인 이상의 대형 시설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수면을 할 수 있는 대형 휴게 공간을 마련한 시설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야간에 별도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해서 휴게 시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잠을 자면서 일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2% 부족한 것일 것입니다. 그 판결이 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대부분에 적용될 수도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야간 휴게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인정하여 충분한 급여 수가를 지급하도록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문제들은 장기요양기관장들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야기된 근본적이고 법적인 문제점들을 보건복지부 등 국가의 차원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장기요양기관 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힘을 합하여 보건복지부의 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파주시의 한 장기요양기관 원장 L씨는 지난 2008년 이후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표를 보여주면서 보건복지부의 저수가 정책이 계속되어 이미 3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고 눈물을 보이면서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장의 상황과 1년 365일 1일 24일간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노동조합들의 무차별 공격과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재판정에서 원론적인 판결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어느 장기요양기관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소규모 시설뿐만 아니라 중대형 시설들까지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심상치 않은 장기요양 생태계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양과 파주뿐만 아니라 이미 성남과 수원, 이천 등 서울 경기 지역에서 100인 이상 대형 시설들이 노조의 공격으로 문을 닫는 장기요양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보건복지부의 뒷짐지기 즐기기와 노조의 무차별한 공격들,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법원의 원론적인 판결 등이 계속된다면 문을 닫는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늘고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자연 줄어들게 되어 대형 사회적인 실업 문제 폭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노인복지, 정부가 돈이 없어 할 수 없는 노인복지, 우리 부모님을 모실 곳이 없는 장기요양대란. 100%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이미 때는 늦으리. 노래 가사가 마음을 때립니다. 실버피아 온라인 김요양 사이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